자, 이재명이가 유년 시절 일기장이 공개됐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어갖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TV조선에서 백반기행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써온 10년간의 일기장. 그중 내용 하나만 딱 펼쳤는데 아니 이게 말이죠. 아주 큰일이 터진 거야. 요 내용이 막 글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정리가 돼 있는 게 있어요. 1980년도 9월 19일 금요일 맑음. 낮에 옥상에서 노는데 그년이 기도회인가 뭔가 하는데 어떤 남자애와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다시 떠오른 생각 잊어버리자. 어쩐지 어젯밤 꿈이 맞구나. 성규와 내가 고아가 되었다. 합동 결혼식에서도 지금 지름길로 가서 성규가 그년의 집을 안다고 했다. 거기서 가는 데엔 고난의 길이었다. 거기에 가는데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남자와 난잡한 관계여서 난 생각을 바꾸고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섰다. 뭐 좀 어릴 때 얘기지만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어젯밤 꿈이 맞았구나. 잊어버리자. 성규와 내가 고아가 되었다. 합동 결혼식에서도 지름길로 가서 그 여자 이름인가 봐요. 성규가 그년의 집을 안다고 했다. 거기 가는데 고난의 길이었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난잡한 관계에서 난 생각을 바꾸고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섰다. 그러니까 여기 맨 처음에 나온 그대로죠. 옥상에서 노는데 지가 찾아간 거야 이게. 그년이 기도회인가 뭔가 하는 데서 어떤 남자애와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뭐 이게 난잡한 관계야. 근데 난잡한 관계라고 그러고. 야 진짜 이 집착이란 게 무섭군요. 하여튼 어릴 때 쓴 편지지만 이게 또 딱히 어린 것도 아니에요. 예. 거의 뭐 18살 뭐 됐을까? 고등학교 같은데.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섰다. 자,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년기 시절에 작성했던 일기장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어릴 적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80년대면은 그렇게 어린 게 아닌데.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년기 시절 일기장을 공개했는데 내용은 좋아요. 예. 15일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데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과거 이재명이가 학창 시절에 작성했던 일기장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SNS 이용자가 게시한 글에는 이 후보가 80년도 9월 작성한 일기장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에 기재된 내용이 좀 전에 그 내용이에요. 난잡한 관계였다. 어떤 남자와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다정하게.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재명의 이 일기 내용이 얼마나 크리피한지 정리를 또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요건데 아까 그 내용이죠. 야, 또 다른 사용자는 게시글을 통해 옥상에 놀고 있는데 이재명이 좋아하는 여자애가 교회 기도회 사람이랑 재밌게 이야기는 하는 모습을 보고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 난잡하게 놀더니 전현이 저렇게 해플 줄 알았다. 자, 해당 일기장은 TV조선 허영만의 백반일기 프로그램 중에 나온 자료 화면으로 캡처된 내용인데 유년 시절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믿겨지지 않은 비속어, 여성 비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트위터와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윤 후보가 지난 8월 4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유년 시절 편지는 부모님과 동생의 안부를 묻거나 성경학교,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다는 등 모범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한번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 신원이 보셔요.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 건강하신지요? 하루 지났는데도 아버지 어머님을 걱정하세요. 윤석열 후보. 동생 신원이도 잘 놀고 있는지요?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밥을 먹었어요. 밤에는 집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3일 밤만 집을 떠나서 자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 유학을 가서 3년에서 5년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아침 저녁상을 보면서 맛있는 것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독서에 취미를 붙였어요. 틈틈이 성경학교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럼 이만 연필을 놓겠습니다. 귀엽다, 윤석열. 저는 그만 이만 연필을 놓겠습니다. 성렬이 드림. 71년도. 아, 이건 71년도고. 자, 나이가 비슷한데 71년도인데 80년도 10년이 지나서 말이죠. 이재명은 어제 꿈이 맞는구나. 옥상에서 노는데 그년이 기도회인가 뭔가를 하는 데서 어떤 남자와 아주 다정하게 얘기하고 있었다. 다시 떠오른 생각 잊어버리자. 어쩐지 어젯밤에 꿈이 맞구나. 성규와 내가 고아가 되었다. 어? 합동식에서도 지름길로 가서 성규가 그년의 집을 안다고 했다. 거기 가는데 고난의 길이었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난잡한 관계여서 난 생각을 바꾸고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섰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 두 개가 비니까 집을 떠나서 숲에 가는 길이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보고 싶습니다. 어?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밤에는 집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 야, 독서에 취미를 붙였어요. 틈틈이 성경학교 그리고 독서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 떡잎은 그 뭐야 자랄 때부터 안다고 새싹부터 안다고 이거 야 이거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재명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또 다음 일기장 내용. 요건 또 제가 또 아침에 보도한 거야. 삼촌은 아직 안 왔습니다. 어디쯤 아니 뭐 하여튼 일을 안 들어가서 몇 대 때렸다. 하여튼 뭐 제사를 지내려고 뭐 재문이를 찾아갔더니 아직 일을 안 들어가서 몇 대 때렸다. 뭐 때렸다. 난잡하다. 뭐 이런 뭐 폭력까지 나오고 말이죠. 내가 너무 한자를 모른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엄마, 숙모, 쩐 들러서 끝나러 바로 집에 가기로 하고 따로 가려고 집에 남았다. 짠 건강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몇 대 때렸다. 그리고 앞에는 야,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낮에 옥상에서 노는데 기도회인가 뭔가 하는 데서 어떤 남자예요. 아주 다정히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걔를 봤다. 잊어버리자. 난잡한 년.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뭐 있다 뭐 이런 뭐 생각도 드는데 참 두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어릴 때 인성이 다르군요. 이회창 후보의 대선 데자뷰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회창 후보 자녀 병역 의혹과 이인재 후보의 단일화 난제가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듯이 윤 후보의 처가 비리와 안 후보자의 단일화 난제가 97년 대선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요즘입니다. 질게가 아니에요. 길게요. 자,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 공개에 이어 2월 10일에는 탄핵 당시 좌파 연합에 가담했던 윤 후보도 나오는 나의 촛불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된다고 합니다. 저들은 정교하게 대선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대책도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경선 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수차례 경고해도 모두 귀를 막고 있더니 정권 교체 이 좋은 후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 후보의 국가 경영 역량과 강화, 처갓집 비리 엄단 의지 발표와 발표와 단절 그리고 안 후보와의 단일화 적극 추진으로 난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안철수와의 단일화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좋아요. 예. 그럼 이건 뭐냐? 뭐 자기도 주변에 아부꾼들만 뭐 있었네 당대표 때.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또 영화가 나온대. 영화가
윤석열과 관련된 촛불 시위 영화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또 영향을 준다네. 어? 뭐 탄핵 때 얘기하겠다 이거죠. 윤석열 후보가 탄핵 때 이제 탄핵 검사로 있었으니까 그것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홍준표는 사실상 이제 윤석열 막 까면서 안철수하고 단일화해라 이거죠. 안철수 밀어주는 거네. 근데 홍준표가 미니까 좀 기분이 나쁘다. 그죠? 안철수를 밀어도 홍준표가 미니까 기분이 나쁜데 하여간 이 홍준표가 내부적으로 분탕 엄청 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지금 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난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이거는 뭐 저랑 똑같아요. 아유, 그럼 간첩은 아닌가 보다. 하여간 홍준표가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다.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여튼 윤석열은 어마어마하게 까대고 있는데 저는 아첨하는 측근들 물리치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주변에 아첨하는 측근이 누가 있나? 윤핵관 나서면은 이준석이 난리치고 그런데 뭐 아첨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있어봐야 선대위는 원희룡 뭐 이 정도 아니 이준석 그렇죠? 권영세 요 세 사람이에요. 그래도 흠집을 내는 거야 막 단일화 그러면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안철수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그러니까 홍준표 얘기는 저하고 결이 달라요.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후보자 둘이 큰 상처 없이 단일화 해야 된다. 그때 가서 우리가 선택하자 이거고 홍준표 얘기는 윤석열 단점이 많다. 엄청나게. 단점이 많으니까 안철수로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쿨하게 얘기하면 안철수로 가야 된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지켜보고 한쪽 편을 손드는 것보다는 단일화를 주장하자.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그런데 홍준표는 당에 있는 사람이고 경선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저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윤석열 그동안 돕는 척 하면서 알고 봤더니만 계속 총질을 하고 결국은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윤석열을 싫어하는 것 같고 원래는 후보 교체를 위해서 뛴 거예요. 후보 교체를. 그러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죠. 대구시장. 하여튼 진짜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때문에 망했어요. 예, 홍준표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준석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한테도 전화하고 탄핵하는 날, 지난주에 뭐 이준석 탄핵하면 안 된다고 윤석열을 그렇게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딱딱하게 굴던 홍준표가 아주 친절하게 탄핵하면 안 된다고. 또 국회에도 전화해서 이준석한테 또 네가 먼저 화해 제스처 취하라고. 이유가 있었던 거지. 결국은 이준석 그날 끌어들이고 윤석열 리더십은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리더십을 흠집내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 뿐이 없다고 계속 또 공격을 하고. 하여튼 홍준표 분탕으로 인해서 영향을 줍니다. 윤석열은 참 운도 없어. 이런 경쟁자를 만났다는 게 운도 없는 거야. 운도 없는 거. 외곽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홍준표는 경쟁했고 계속 지적해왔던 입장에서 이럴 때는 윤석열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홍준표가 얘기한 게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촛불 영화 이것도 중요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홍준표가 얘기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윤석열 촛불 영화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홍준표 때문에 오히려 더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은 뭐 지금 방송을 한다니까 지금 논란이지만
윤석열 촛불 영화는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홍보를 지금. 이게 뭐냐면 김의성, 주진우, 나의 촛불이 2월 10일 개봉된다는 거예요. 2월 10일. 홍준표가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죠. 나의 촛불. 이 영화에 이 영화. 주진우가 또 감독 데뷔작이라네. 별것도 없는 거죠. 그냥 얘네들도 코인 털기예요. 보니까 사람들 인터뷰나 하면서 여기에 하태경도 인터뷰했고 여기 보니까 문제가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유시민 나오고 여기 윤석열 후보가 여기 나오잖아요. 윤석열 후보 이런 영화에 인터뷰를 했다는 거지. 추미애, 유시민, 심상정 쭉 나오죠. 손석희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누군지 모르겠고 인터뷰를 왜 했을까 이런 데다가 2월 10일 날 또 적어 보면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쯤 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걱정. 이거 홍준표가 이걸 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또 몇 가지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홍준표가 홍보하는 거는 언론이 다 받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언론에 안 받았어요. 근데 홍준표가 얘기하는 건 언론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10일 날 이거 나의 촛불 홍보해 주겠다는 거지. 보면은 인터뷰를 공개한다는 거야. 거기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또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워낙 뭐 많이 나오니 참. 김종란님 감사합니다. 김종란님. 예. 하여간 단일화 해야 돼요. 단일화. 그래서 제가 단일화 외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단일화를 안 하면 이번에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거죠. 단일화 해야 됩니다. 단일화. 자, 윤석열 후보는 이제 오늘 그 부인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돼서 또 입장을 내놨어요. 야당이 언론 탄압 금시초문이다. 김건희 녹취 드릴 말씀 없다. 예, 드릴 말씀 없다. 뭐 말 안 하겠다. 잘하고 있는 거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 방송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할 말 없다. 딱 잘랐어. 이렇게 가야 돼요. 뭐 이준석은 해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준석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후보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선명하게 좀 더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명 쪽에 좀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후보 보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얘는 이준석 발언이에요. 근데 후보자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딱 잘랐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준석이는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호흡을 안 맞추는 거야. 지금 당이 지금 개판이에요.
이준석이 혼자 나가서 막 떠들고 있는 거야. 후보자 해명해라, 해명해라. 근데 후보자는 할 말 없다 이러고 있고, 당연히 할 말 없죠. 그걸 왜 해명을 해야 됩니까? 사기당한 건데. 참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또 오늘 요거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 커뮤니티에서 그 이재명이 관련해서 일기장이 나왔는데 재미가 또 있더라고 이게. 유년 시절부터 써온 10년의 일기장. 10년간 쓴, 여기 보면, 여기 17살 때 난생 처음 맥주란 걸 먹어보았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술 먹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참,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16세 때 첫 음주 경험을 했다. 이 커뮤니티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학폭이 있었어. 말을 안 들어서 몇 대 때렸다. 제사를 지내려고 제문이를 찾아갔더니 친구를 찾아갔나 봐요. 친구를 찾아갔는데 오늘은 6시에 일어났다. 재선이 형하고 같이 말이다. 무슨 모모도 같이 가서 입고 하면서 놀았다. 귀엽기도 하고 뭐 저저저 똑똑하다. 뭐 하더니만 갑자기 말을 안 들어서 누굴 때렸대. 친구를. 뭐 글자가 안 보여서 그런데 학폭이 있었다는 거야. 학폭. 이거 뭐 사람 때리고 뭐 아니 이런 인간 이번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야. 쌍욕에 사람 때리고 여배우 스캔들의 대장동에 이걸 지면 이건 이런 선거를 어떻게 지냐고. 이런 선거를 이런 선거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거잖아. 이재명 지지율이. 아니, 우연치 않게 자기가 일기 자랑하다가 나온 거예요. 어릴 적 일기 자랑하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건데 아니 이런 후보 약점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매일 우리 후보 약점만 얘기하라고 그러고 해명하라고 당대표란 자식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조선일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단일화를 할까 말까. 하여튼 뭐 지금 단일화가 이슈입니다. 본격적으로 불 붙었어요. 야, 이 신의 한 수가 처음으로 하고 난 뒤에 막 불 붙는 거야. 이게 단일화 해야 돼. 그럼 단일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들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고, 물론 이제 그 팬클럽하고 팬클럽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는 열심히 밀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저희는 딱 중립지대 중립기여 딱 받고 있을 거예요. 중립기여 딱 받고 그리고 목사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기도응답 받아야 돼. 목사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단일화 소식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슈퍼챗. 샤샤님, 감사합니다. 해식이 오빠 귀요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샤샤님.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그냥 슈퍼챗 5만원짜리 한 장 받아보네. 감사합니다. 샤샤님. 샤샤님 이외에도 슈퍼챗 릴레이. 우리가 또 집회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멈춰있진 않잖아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니까 조선일보도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이제 보니까 이준석만 계속 칭찬하고 막 그랬거든요. 윤석열을 오히려 깠다고. 이준석을 안 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지.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단일화 얘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회원 가입 통해서 채팅창에 가입해 주시고요.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제목부터 딱 나오잖아요.
윤석열, 안철수 테이블에 마주 앉을까? 최대 변수 단일화의 역사. 그 전에 좀 이준석이 얼마나 얍삽하고 간사한 인간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단일화하면 효과가 없대요. 안철수 표가 윤석열로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안철수 표가 윤석열로 온다고 너 생각하니? 나는 걱정이 윤석열 표가 안철수로 뭉쳐줄까도 걱정인데. 지금 위험해졌어, 이 사람아. 그리고 또 하나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보시면 아시죠? 안철수 표가 윤석열로 안 온다고 하는데 이번 보궐서울시장 오세훈 표가 굉장히 많았죠.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거의 20% 차이로. 이건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민주당은 완전히 폭망했지. 그때 안철수 표가 오세훈에게 간 거 아니에요. 그쵸? 무슨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이는. 자, 바로 보면 안철수와 윤석열이 테이블에 마주 앉을까? 한국 대선 최대 변수 단일화의 역사. 야권의 단일 후보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신 문제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얘기고 안철수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지는 거의 모든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란 말이 등장했다. 그렇죠. 단일화란 말이 계속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준석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단일화에 대해서 이거 단일화는 변태적인 것이다 라는 취지로 아주 나쁘다 이렇게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거의 모든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란 말이 등장했고 후보 단일화는 아무런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지만 선거의 필수 전략처럼 여겨져 왔다. 단일화가 이뤄진 적도 끝내 불발된 적도 있다. 22년 대선을 50여일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야권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후보 단일화 게임의 저자 황두영은 후보 단일화를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절체절명의 협상 테이블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과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안철수는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DJP는 양보. 그 다음에 노무현과 정몽주는 경쟁. 이 DJP 연합은요, 3%뿐이 안 되는 JP를 끌어안은 거예요. 지지율이. 나중에 김대중이 그런 말을 했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3%뿐이 안 된다. 그러나 나는 3%가 없었으면 낙선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안철수는 15가 넘어가고 17 넘어가고 20을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이거 당연히 흡수해야죠. 자, 가장 많은 표를 얻는 후보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우리 대선은 양당제와 친화적이다. 그런데 양당 후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제3의 후보를 찾아왔고 대선판은 늘 다자구도로 시작됐다. 그런데 선거가 진행되면서 일부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사퇴하는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곤 했다. 후보 단일화는 후보들의 지지율이나 조직 규모가 대등한 경우 경쟁의 성격을 후보 간 지지율과 조직 규모의 격차가 큰 경우 양보의 성격을 띈다. 그러니까 경쟁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양보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87년 대선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단연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였다. 단일화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두 후보의 협상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양김은 각각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독자 승리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가 자신의 득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김대중 측은 사자 필승론, 노태우, 김영삼이 표를, 김종필 충청표를, 김대중 호남표를
각각 가져가도 수도권에서 김영삼이 영남 가지고 김종필이 충청 가지고 다 가져가도 이긴다 이거죠. 어? 수도권에서 지지가 높은 김대중이 당선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양김 단일화의 실패는 노태우 당선으로 이어졌다. 최종 득표율이 다자로 나갔을 때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7이었다. 단일화 했으면 이긴 거였어요. 이때도.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김종필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다. 이른바 DJP 연합이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았던 김종필은 후보를 양보하고 대신 공직 배분과 내각제 개헌 등을 보상받았다. 당시 대선에서 김대중은 지지율이 1위였지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적었고 김종필은 당선 가능성이 낮았지만 충청권이라는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상태였다. 김대중은 득표율이 40%가 넘었고 이해창은 38. 나중에 최종 득표율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40대 38이니까 김종필이 그 당시에 3%잖아요. 그러니까 39만 표 차이에 불과했다.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DJP 김종필을 끌어안은 게 대통령이 된 거야. 이회창은 멍청하게도 이인재를 또 내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분열됐잖아. 이인재가 500명 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인재 때문이지. 근데 그 이인재를 홍준표는 이번 보궐에서 또 공천을 해주네. 참나. 충남지사로. 그러니 홍준표가 얼마나 참 무능한 사람인지를 알겠죠. 경기도지사 한 김문수를 서울시장을 내보내고 그런 지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인재 의원 생각나서 근데 이인재 의원 뭐 훌륭한 분인데 훌륭해요. 훌륭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훌륭한데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야. 김대중이 대통령이 안 됐어 봐. 지금 자유통일 됐지. 북한이 핵개발도 안 하고. 자,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정몽주는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고 단일화 경선의 승자인 노무현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